여러분, 일본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평화주의 국가? 아니면 잠재적인 핵보유국? 정답은 놀랍게도 둘 다라는 겁니다. 이 정말 신기한 역설이 지금의 일본 안보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되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핵공격의 참상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문턱 바로 앞에 서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린 먼저 그 끔찍했던 과거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선 일본이 겪은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해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사망자가 무려 23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집단 기억 속에 아주 깊이 박힌 상처죠. 그런데 말이죠. 이 깊은 상처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정말 놀라운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이 무려 43톤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와, 피폭의 트라우마를 가진 나라가 핵무장 잠재력도 동시에 갖고 있다니. 이 두 개의 얼굴이 어떻게 한 나라에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자, 그 답을 찾으러 가보죠. 우선 일본의 반핵, 그리고 평화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역사적인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의 정체성을 만든 가장 중요한 초석이 바로 이 평화헌법입니다. 특히 제9조가 핵심인데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국제 분쟁이 생겨도 전쟁은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군대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 평화주의의 법적인 바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헌법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아주 공식적인 핵정책이 딱 나옵니다. 바로 비핵 3원칙이죠. 내용은 간단해요. 핵무기 우리 갖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다른 나라가 들여오는 것도 허락 안 한다. 이 선언으로 일본의 핵 문제는 그냥 딱 정리된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근데 군대도 포기했는데 냉전 시대의 스스로를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 해답은 일종의 거대한 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화헌법을 지킬 테니 대신 우리 안모는 미국 당신들이 책임져라. 특히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의 강력한 핵무기로 보복해달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해구산이죠. 이 미일동맹이라는 틀이 수십 년 동안 일본의 평화와 안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준 겁니다. 하지만 이 수십 년 된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주변 상황이 바뀌면서 일본의 오랜 원칙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지금 일본이 마주한 안보 현실은 정말이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바로 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죠. 옆에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까 하는 의심까지 생기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겹치니까 기존의 방식만 고집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본적으로 모든 걸 다시 생각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미래는 사실 이 표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미일 동맹이 튼튼하고 중국의 위협이 낮을 때, 이때는 뭐 지금처럼 미국에 의지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겠죠. 근데 동맹은 여전히 강한데 중국의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 이때부터 슬슬 핵무장이라는 유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죠. 미국과의 동맹은 약해졌는데 중국의 위협은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 이때가 되면 일본은 아마 핵무장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밖에서 안으로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전쟁 이후 일본을 거의 혼자서 이끌어온 정당이 있거든요. 이 정당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후 일본 정치는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한 정당의 역사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자유민주당, 줄여서 자민당이죠. 아주 잠깐씩을 빼면 거의 뭐 쭉 집권해 왔어요. 이렇게 한 정당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확확 뒤집히는 일 없이 수십 년을 내다보는 아주 길고 일관된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자민당이 이렇게 오래 집권한 비결이 뭐냐?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유연성이에요. 어떤 빡빡한 이념의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다양한 세력들을 일단 우리 편으로 들어와 하면서 하나의 큰 텐트 안에 다 모으는 거죠. 아주 실용적인 전략이에요.
특히 중국이나 북한 같은 외부의 위협을 이용해서 여러분 위험합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하면서 국내 지지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정말 선수급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일본의 이 복잡한 안보 정책은 이 두 정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에는 안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는 거대 정당 자민당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래도 평화가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파트너 공명당이 있죠. 이 둘이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티격태격하기도 하면서 일본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역사적인 배경,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 국내 정치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일본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정책은 겉으로는 우리는 절대 핵무기 안 가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재료를 다 갖춰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말과 실제적인 능력 사이에 일부러 틈을 벌려놓은 거죠. 이게 바로 일본 행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이면서 동시에 정말 절묘한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지금 정말 거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평화주의라는 자랑스러운 과거를 계속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핵무장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